지난 작년 9월부터 사실은 인문학과 관련된 고민을 시작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밖에는 가을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정말 구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인터넷에 가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나왔습니다. 정말 짧으시죠?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한민복의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물론 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요, 인문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정말 저는 한 1년 동안 인문학이라는 당신을 항상 켜놓은 채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고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늘 이렇게 썼어요.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고. 어제 저녁에 또 시 한 편을 만났습니다. 나이덕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라는 시 한 부분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이 나이덕이라는 시인은요. 이분이 길을 가다가 꽃을 본 거예요. 어떤 꽃이었냐면 바로 이 꽃이었습니다. 분홍색과 흰꽃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꽃을 보고 나이덕 시인은 복숭아나무 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 꽃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무진무진 애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개의 마음을 알아내는데 정말 긴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어요. 근데 알아낸 거예요. 아, 이게 복숭아나무 꽃이로구나. 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 시를 쓰고 복숭아나무 꽃이라고 생각했던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는 파랗게 매실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숭아나무 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가 사실은 매화나무 꽃이었던 거죠. 그게 본질이었던 거죠. 이 꽃도 바로 매화꽃입니다. 사실은 인문학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조금 다가갔다 싶으면은 너무나 많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 본질을 알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편의 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시는 우리 연구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19이라면 저 투명한 날개를 망에서 떼어내 바람 속으로 되돌릴 수 있겠지. 적어도 29, 39이라면 짐짓 몸 전체로 망을 밀고 가도 좋을 게다. 그러나 지금 49, 홀로 망을 짜던 거미의 마음을 엿볼 나이. 죄송합니다. 여기 장사님께서 49은 아니십니다. 사실 이 시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읽어가면서 아마 시인은 길을 가다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봤을 겁니다. 이렇게 거미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19이라면 저 투명한 날개를 망에서 떼어내서 다시 날려보내줬을 거라고. 그리고 만약 내가 적어도 29, 39이었으면 아마 밀고 나갔을 거라고. 그런데 아쉽게도 내 나이는 벌써 49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놔둡니다. 왜 그대로 놔뒀을까요? 금이의 마음을 알아낸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비도 소중하지만
그 거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자신의 존재, 나아가서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알을, 그 소중한 것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시를 쓴 이면호 씨는 백왕공입니다. 늘 만납니다, 거미줄을. 그리고 이 시는 어린 자기 아들에게 내가 시인임을 한번 말하고 싶어서 만든 시라고 합니다. 인문학은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깨닫는 게 바로 인문학이고요. 가족, 나아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인문학 한자로 다 먹여봤거든요. 인문학.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표피적으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냥 쫓아가 봤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텍스트가 보였습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보고 있는 사람이 또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하자. 이런 방식으로 인문학에 접근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판화를 하나 만났습니다. 사과가 떨어졌다. 만유인력 때문이란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사과가 떨어졌어요. 대부분은 말을 합니다. 현대에서. 만유인력 때문이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 있는 새파란 사과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질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떨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물질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과학 중심의 사회에서는 바로 여기 나오는 만유인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문학에서는 바로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그동안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논술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쓰기를 통해서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요 근래 많이 참여했던 이 토론을 통해서도 그런 고민을 했었더랬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던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통일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대부분은 저는 이렇게만 배웠습니다. 1 더하기 9는 얼마다. 이 얼마는 이 네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는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던 모든 교육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이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바는 하나가 아니죠. 아마 무한대일 겁니다. 다양한 정답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찾아보자. 인문학의 핵심은 거기에 또 있습니다. 질문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지금껏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실 현장에 가봐도 질문하고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질문을 던지지 않는 존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 척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속물이라고. 질문을 할 수 없는 자들도 있답니다. 요령이. 질문을 파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괴물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뭘까? 당연히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질문하는 존재. 먼저 사람이 되보자는 거죠. 그렇게 목표가 딱 정해지자 논어의 1대목도 보였습니다. 젊은이 그 사람. 절실하게 질문하고 가까이 있는 것부터 생각하는 이런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또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무엇일까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 교육이니까 이걸 좀 매치시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교육과 매치시켜 봤고요. 두 번째는
진로 교육과 매치시켜 봤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행복 교육입니다. 아, 여기에 우리가 교육이 가야 될 길도 여기에 있구나.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대한 질문이겠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저희들 부에서 옆에 보입니다. 양쪽으로 내려오는 거.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인문학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문학을 해보자 하는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정책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초중등 교육에서 지금 정책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바깥에 수없이 다녔습니다. 수유너머라든가 문탁이라든가 인디고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초중등 교육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인문학 서적들 자료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넉 달 정도의 고민을 거쳐서 드디어 올 2월에 2014 인문학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속에 경연이라든가 지편적, 그리고 사람책, 그리고 인문학 독서 릴레이를 정리했습니다. 돌아가는 이 꿈은 당신들을 위해